어, 어, 사진인데 영국의 세손빈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웃는 모습입니다. 왜 웃는지 래퍼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이미 앤더슨이라고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인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공통점이 저 명상했어요. 명상이 키워드입니다. 공통적으로 저 명상해서 금메달도 따고 명상해서 랩도 잘하고 명상하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명상 붐이 불게 된 것은 유명 인사들이 이 명상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씀드렸지만 컬린 킴즈도 이렇게 절에 와서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나 음악가들도 명상과 연계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상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활용되고 있고 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확산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의 긍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명상이 돈도 됩니다. 상업화가 돼서 특정한 단체를 거론하기에는 좀 미안하게 하지만 그렇게 이 명상 자체로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상을 아예 상업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단체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그 중에서 또 성공 사례들이 나오니까 자꾸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조직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 국경을 초월해서 명상이 이제 확산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불교계에서 명상 수행으로 포교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오히려 명상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막 이용해서 자본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명상 수행만으로 포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도 명상과 가깝게 수행하는 단체가 있어요. 안국선언. 안국선언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보 스님이 지도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과 부산 등 세 군데의 사찰을 운영할 정도의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국선언이 명상 수행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토대로 지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금강선언이 해거 스님을 비롯 중심이 돼가지고 이 한국 불교 명상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도 발급을 하고 지도자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굉장히 급격히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명상을 하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쓰나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자격을 받아서 과연 갈 데가 어디 있겠냐, 뭐를 해서 먹고 사는,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 명상을 그런 자격증화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직업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명상이 필요로 하고 또 활용도가 높고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그런 분들이 명상을 공부하면 상담이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명상을 공부하고 그런 명상 수행 기법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방법에 응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이제 생겨나고, 대표적으로 전현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책도 많이 내시고 연구를 하시고 다양한 그 수행 경험과 또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존 카바친이라든가 그래서 존 카바친이 만든 MBSR MSC 그리고 그런 그 명상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최고 가는 탑 클래스 병원 700개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상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학계하고 결합이 됐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 고려해서 이 명상은 그냥 순수한 명상의 프로그램만으로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문화 영역하고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명상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명상이나 참선이나 간화선이나 이런 불교의 전통적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 수행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오랜 전통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통 프로그램들, 그 수행 방법들을 사장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생활 명상 프로그램으로 조금 다시 이제 변화시켜서 응용하자. 그래서 응용 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지금 제가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리고 그러한 문화 영역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육근청정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치유가 되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재미있게 함께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제 제시가 된 게 문화치유 명상이라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은 좀 치유와 명상이 되도록 함께 공부하자, 이런 취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문화 영역에 여러 영역들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30년, 40년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전문성을 갖췄는데, 시간이 지나면 활동 공간이 사라지고 활동 역량도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교계에서 좀 직시하고, 그런 분들이 이 치유와 명상을 공부해서 함께 그 실행활동도 하고 또 불교 발전에 기여도 하면서 사찰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된다, 공간을 열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그 전국에 108개에 달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이 있어요. 108개나 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이제 매년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받아서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템플스테이에 와서 체험한 사람이 재방문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방문까지. 그래서 한번 그 템플스테이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10번은 가야 되겠다, 20번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경험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해인사회가 템플스테이 한 분이 통도사에 가서도 템플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인사회 가서 경험하고 나서 그거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찰마다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양화하려고 하면 사찰의 환경에 맞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좀 전문화시키고 좀 독자화해서 똑같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찰에 가면은 요즘 짓는 절들은 대웅전은 다 그래요. 그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저는 사진. 아니 이게 어느 절의 대웅전이냐, 이게 역사성이나 이런 거지,
이 차이가 있지. 실제로 새로 짓는 절들에 가보면 똑같아요. 그게 건물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고 안에 있는 그 모신 부처님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가겠어요? 한 군데만 가면 똑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판해받고 찍어내듯이 불살하면 안 된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사찰의 신행 프로그램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통도사의 전통이 있고 해인사의 전통이 있고 조계사의 전통이 있어야지 어떻게 똑같이 갔나 이거죠. 그래서 이 문화치유 명상의 경우는 다양한 문화 영역을 개발하고 또 전문가들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사찰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전문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계속 방문하는 그 재방문자들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찰이 명실공히 이런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을 좀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명상을 좀 생활하려고 그러면 문화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문화가 명상과 연결을 시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그 명상을 하는 사람이 밥을 먹는 방식하고 그냥 욕심으로 밥을 먹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공덕도 칭찬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런 음식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도 이 통찰력으로 좀 관찰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잘못된 식습관은 없는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낌을 또 인식하고 그렇게 형성된 마음 작용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를 도출해낸다면 저는 굉장히 쉬운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명상들이 이제 4년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명상이다. 그래서 문화는 이런 문화를 동기부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명상과 문화는 치유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 자체로도 치유 효과가 있지만 명상을 하면은 더 확실한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꼭 모여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고 둘이 있으면 둘도 하고 뭐 10명에서 10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활용한다면 서로 소통의 도구가 있다는 거죠. 소통의 매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 수행 참선이 고도의 정신적 활동으로 조용히 앉아서 좌선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실제로 프로그래밍화돼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치유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명상의 체계는 4년초 사성제 사불계정. 사불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무너지지 않은 청정한 믿음이고, 아까 5근에서 신근, 그 믿음의 뿌리를 강화할 때 사불계정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사무량심이죠. 사무량심. 자비기사의 사무량심이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사무량심이 전제가 돼 있어야 이 명상이 불교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혼자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우리 모두를 함께 이익되고 향상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년처는 공통적인 수행 방법이지만 이거는 조금 이제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로 이제 이 불교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념처라고 하는 게 이 중심이 됩니다. 영처, 사티, 마인드풀니스,
뭐 이렇게 마음, 생김, 알아차림, 관찰,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 이 4년차의 핵심의 사티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제 이 4년차 수행으로도 완결된 수행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깊이 갈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 방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방향이. 그래서 세 가지 4년차가 이제 수행이 되려면 사무량심으로 사무량심의 네 가지의 자비희사의 네 가지의 정신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4년차 수행이 그냥 그런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선정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적 변화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이제 사선정이죠. 네. 그래서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가는 이런 깊은 선정의 체험도 이 4년차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수행으로 갔을 때 사선제라고 하는 이 지혜, 사선제는 고집멸도인데 저는 이 사선제를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사선제는 관찰하는 지혜, 관찰지,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이러한 괴로움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판단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이는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지혜, 그래서 실천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성제는 지혜수행으로 가고, 사선정은 깊은 선정 체험으로 이제 가는 이런 체계가 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종교성을 띠려고 했을 때 아까 저희처럼 사불개정, 불법성 계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불교 수행으로 나아가는 종교성 있는 수행 방법이죠. 이렇게만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종교성은 배제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를 사불개정으로 감싸면 불교 수행이 되고, 그것을 빼버리면 종교 중립적인 수행이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비사의 사무량심이 다시 명상 수행으로 연결된다면 자해 수행이 있어요. 자해 수행은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그 자해입니다. 자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비에서 비의 경우는 비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비의 비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희죠, 수희.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환희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함께 환희심의 세계로 나아가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희수행이라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정심, 우백가라고 하는 평정심을 느끼게 합니다. 평등심 속에 평정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면은 이게 다 개별적으로 전부 개별 프로그램을 이미 스타니파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설법이 있어요. 그리고 활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틀 속에서 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는 그 수행의 체계가 문화치유 명상의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치유 명상은 이제 영상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이제 그림부터 동영상까지 해서 다양한 사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와 연결된 음악과 연결된 부분, 향기, 몸소 이렇게 이제 이것과 연결되고 또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 혼자 하는 사진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진 치료는 있지만 사진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키고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도 쓰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개발하게 된 것은
몽골에 제가 사진 봉사를 갔었어요. 그 몽골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어렵고 또 이게 핸드폰을 막 찍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좀 활용도가 낮고 또 이분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폼나게 걸어놓고 싶은데 그 사진 한 장 빼려면은요 1500km, 2000km 달려가야 돼요. 보통 울란바토르까지 와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의료봉사를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왜 영정사진도 필요하잖아요. 영정사진도 찍어주고, 뭐, 또 가족사진도 찍어주고, 개인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가서 한 750명을 찍어보니까요,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 사람들 얼굴이 보이면서 그들의 그 희노애락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찍어서 그걸 직접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프린트기까지가 전부 이제 고급스럽게 출력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마음 작용들을 이제 저절로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얼굴에 저도 얼굴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얼굴을 찍어 보니까, 이건 뭐 내가 그 사람들 사진을 통해서 그 대상 찍힌 분들의 얼굴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진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 남의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도. 그런데 오히려 자기 사진을 보면 자기 사진을 대성화시켜서 봤을 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표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나 우울, 분노, 불안 이런 마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데도 굉장히 도구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사진치료라고 하는 걸 개발했구나. 그렇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진도 이완이나 호흡이나 뭐 사년처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진치유 명상에서는 두 가지의 명상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동작 명상이에요. 이건 촬영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일정 기간 시간 동안에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이렇게 절에 같은 데서 한번 아무 사진을 찍어와 봐라. 그리고 찍은 것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이제 표시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그때 왜 이걸 했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의 동작, 행위, 생각을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관찰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진만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파도에 이렇게 그 편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이완시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관찰 명상이지만, 이제 사진 명상은 이제 저런 동작을 관찰해서 행위를 관찰하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념차에서 신념차하고 수념차, 신념차, 법념차를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답은 없죠. 근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인도의 열반상 있는 푸시나가라 열반당 앞쪽에 축제 기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서 그 인도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왜 나왔냐 지금?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구경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이 이제 휴가랍니다. 휴일날. 근데 집에 앉아있긴 그렇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고 이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전부 포즈를 취해준다. 제가 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사진 찍자고 한 것도 아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러고 나서는 막 같이 개인 사진 찍어달라.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 사람들은, 그 젊은 친구들은 그냥 찍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찍히는 게. 누군가 나를 찍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준다. 그래서 막 사진 찍자고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느낀 장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뭐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마음, 그 느낌, 그것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내 마음의 본질이다. 그것을 잘 깨우치면 지금 내가 무슨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보여지는 사람들이나 장면은 믿기고 실제로 이런 믿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도에 여행하다가 한 장 찍었어요. 우리 옛날 그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침에 호텔에 나가서 밖에 나가려고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서서 지금 뭘 할까요? 이 아이들. 저를 관광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카메라들 아침부터 설치니까.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섰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구걸하고 싶습니다. 뭔가 받고 싶어서 그런 욕구는 있지만 섣불리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초콜릿 주세요. 우리 기본기 초콜릿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얌전히 앉아가지고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이에요. 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아이의 눈이 까만 거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갔어요. 왜 칠했을까요? 아니 인도 사람들 문화입니다. 문화. 그 아이 눈에 까맣게 칠하는 것은 나쁜 악귀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주술적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눈칠하는 것은 옛날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있는 이집트 여왕도 저런 화장을 했잖아요. 그런 전통들이 연결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진을 통해서 예컨대 정말 그 아빠가 딸을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아마 그런 과거에 포근했던 그 부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이 사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런 경험이 없었나. 그 사랑을 갈구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억압당하고 또 학대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눈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무슨 감정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 취급 영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천재상반한 아이들 모습을 찍어달래요, 지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흰색에서부터 아주 까만색까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차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까만 사람은 차별해요. 하얀 사람은 친근감을 느끼고.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차별심이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부처님도 가르침 속에서, 설법 속에서 그게 나와요. 사람은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차별이 있다. 뭐에 의한? 뭐를 토대로 한 차별이 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한. 행위. 그리고 선근, 공덕의 차별이 있는 것이지, 그게 피부색이나 모양으로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설법이 있습니다. 포터입니다. 자전거, 릭샤권인데,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 표정을 보고. 근데 이분은요, 사실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행복해요.
그 하루에 그냥 그 손님 몇 사람 태워가지고 그 짜파티 하고 카레 차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하게 느끼는. 근데 그래서 뭐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거나 뭐 아웅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그 얼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뻐가지고 한 장 찍었더니 몰래 찍었습니다. 몰래 찍고 가서 여러 장을 찍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당신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 이 사진을 보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주면 좋겠냐. 바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애인이 한 사람 생겼는데 문제는 사진을 보내주니까 답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차였습니다. 네. 그 인도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 이분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미얀마 할머니들. 이 얼굴의 주름이 정말, 이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 인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데 미소 속에 자비로움도 있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주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도 표시해주고, 그러면서 저 모습들이, 우리 옛날 할머니들 같은 친근한 모습인데, 우리나라 할머니가 아니라 미얀마 할머니. 저희 주름은 정말 대단한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점은 이제 사두 인도의 수행자의 모습인데 이제 명상하는 사람은 저 모습을 보고 뭘 느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스님일까? 이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 마음이었어요. 이 사진 찍을 때. 이런 분들이 기원정사에 갔더니 100여 명이 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저분들은 다 수행자일까? 저분들은 무슨 명상을 할까? 저분들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공양하시라고 똑같이 돈을 나눠주라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그러면 왜 저분들이 저렇게 앉아있느냐? 사실 굉장한 역사적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거처를 유지하고 또 다른 수행자가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조그만 자리에 주지들이 이분들. 그래서 인도라는 상황에서 저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면서 몇 안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지에 나와가지고 탁발하는 방식이고 신심 있는 불자들은 이런 분들에게 차별심이 없이 아주 평등하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이 스님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리를 덜럭거리면서 저 아주 눈매 보세요. 근데 그냥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걸어오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앉아서, 그리고 이제 경전을 펴고 읽으면 또 지나간 사람은 공양을 올리고,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또 절을 운영하고, 이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인도 불교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수행자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찍음 영상을 정리를 한다면 자기 사진을 관찰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사념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의 괴로움이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사진을 통해서 관찰을 해라.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나 작용이나 동요들이 이 번뇌망상들이 이제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심구의 사목을 관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의식들을 드러내게 해주고 또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 치유 명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치유 명상이 쉬운 것은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사진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카메라 3-4개 달린 좋은 사진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가능하다. 이게 원리만 알면 어디서든, 가족들이 나가서도 사진을 찍고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치유 명상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건 이제 이것은 전문가들이 조금 끌어줄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재된 억압된 마음들을 대면하는 과정이 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사람 사진이 아니라 자기 사진을 통해서 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명상 단체도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요즘 사진 동호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뭐해요? 전부 유튜브에다 올리고 자기 카톡에다 올리고 그러고 사라지잖아요. 찍어도 그냥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 남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런 치유 명상과 연결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요걸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 얼굴 찍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 치유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앞에 액티비티를 하게 하고 제가 찍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담아내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 사람의 표정이 루틴화돼서 돌아가는 걸 알게 돼요. 사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주 근엄하고 멋있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순간순간에 이 찰나찰나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표현된다 얼굴로. 그 찍어주는 사람은 그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시간 동안에 뭐 찍어도 한 15명 정도, 10명, 15명 정도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이 품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얼굴 표정들을 잡아내야만 이제 자기 사진을 보고 명상이 가능한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활용해서 포교 활동도 많이 하다.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도 스님들이 좀 사진에 관심 있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신도들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찍어주면서 좀 사진을 활용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록도 되고요. 기록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단체를 끌고 나가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피드백도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뭐 사진 치유 명상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일상에서 좀 쉽게 가족들하고도 같이 재미있게 하는 그 놀이 문화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걸 조금 전문화된 지도자가 있으면 치유와 명상의 세계를 이렇게 끌어줄 수도 있고 또 뭐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래도 이 사진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4년차나 30세 저도폰과 같은 불교 명상의 토대를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한테 사진치유 명상을 공부하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찍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자비심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막노동과 진배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